오늘 영상은 코인과 선물 거래를 처음 만지는 분도 그대로 따라오면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10분 안에 5가지 핵심을 머리에 딱 박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코인 거래를 따라하는 법입니다. 화면에서 뭘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되는지 길을 잃지 않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입니다. 과장은 걷어내고 구조만 뽑아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가 낮으면 숨이 길어지고 수수료가 높으면 출발선에서부터 지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을 대신해 흐름을 정리하고 손은 타이밍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 없이도 연습이 가능해지는 루트라 초보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묶어놨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실행할 분들은 고정 댓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단숨에 10억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이론 대신 숫자로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똑같이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다면 2026년엔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는 약 5,2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있긴 해도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이 됩니다. 이 비교만 봐도 우리는 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코인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와 거래 도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고 내릴 땐 숏에 베팅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이 두 개라 기회도 두 개입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쪽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손에 남는 느낌이 달라지니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고 배수에 따라 자금이 확대된 것처럼 포지션을 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큰 자금이 아니면 이런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이 있는 분은 레버리지 없이도 충분히 게임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수익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의욕부터 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도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유혹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단타를 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좌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내도 부담이 달라지니 선택이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정보도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의 무서움을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055%라고 할 때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붙이면 포지션 크기가 커집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수수료를 합치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움직임보다 수수료가 먼저 때립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래소를 비교할 때 저는 기준을 5가지로 잡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 보면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일수록 생명줄이 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빠르고 잘못 쓰면 빨리 무너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현실의 문턱입니다.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환전 과정이 줄면 실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와 가입 이벤트 정보도 그 안에 묶어두었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 손익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하며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노릴 때는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쪽이 힘을 받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됩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니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외부 요인도 큽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밀어 올려질 때가 많아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간은 하락 신호로 해석되기 쉬워 숏 쪽에 힘이 실립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주의 깊게 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잘 먹힙니다. 자주 쓰는 신호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기미를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한 가지 지표만 믿기보다 흐름과 함께 겹쳐보면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찍는 거래가 아니라 근거를 쌓는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수료와 거래소 선택으로 체력을 지키는 것. 둘째는 롱과 숏을 근거로 구분해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바로 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보 따라하기 파트에서는 계정 만들고 입금하고 선물 화면에서 코인을 고르고 레버리지 배수를 설정하고 주문을 넣는 흐름을 차근차근 보여드립니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이 답입니다. 중학생 단타 방식은 길게 버티는 매매가 아니라 짧은 파동을 여러 번 먹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한방보다 작은 승리를 쌓는 방식이라 수수료와 진입 타이밍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팁은 단타를 할수록 위력이 커집니다. 같은 구간을 같은 횟수로 매매해도 수수료를 덜 내는 쪽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AI 단타 루틴은 사람의 감정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AI가 뉴스와 흐름을 정리해주면 나는 차트와 타이밍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루 50만 원 목표를 루틴으로 바꾸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100 이벤트는 초보에게 연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을 넣어보고 롱과 숏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수료 할인 방법과 $100 받는 가입 방법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곧장 실행으로 옮길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 실력의 뼈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더 알차게 준비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의 정리 링크까지 확인하시면 오늘 영상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거래 방식이 간편한지도 중요합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좋은 타이밍에 손이 꼬이고 한 번의 실수가 손익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화면 흐름이 단순한 거래소가 초보에겐 유리합니다. 특히 한국어 지원은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주문이 안 들어가거나 입출금이 막힐 때 바로 한국어로 해결되면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초보 구간에서 크게 갈립니다. 롱과 숏 판단은 한 가지 신호로 끝내지 말고 겹쳐보시면 됩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승률이 올라가고 서로 싸울 땐 쉬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한 번에 꿰어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링크까지 확인하면 준비는 끝나고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